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 사람 누구나 관심 많은 것 같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100억이 떨어진다면 과연 좋기만 할까요? 돈이 부족하면 부족해서 살기 힘들고 또 돈 쓸 때마다 겁나고 걱정되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거나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무의식에 돈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돈이 많든 적든 늘 돈에 대한 걱정을 달고 살 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기도 하고요. 돈에 대한 책, 데보라 프라이스의 기적의 돈 공부 머니 테라피와 나탐구 생활 나탐님, 마인드풀 TV 정민님, 단미와 무의식 수다 단미님의 영상을 보고 공부해 봤습니다.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의 영상들을 직접 시청해 보세요. 첫 번째, 돈에 대한 두려움 인정하기. 돈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거나 걱정한다. 돈이 나가면 불안하다. 돈이 많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생각지 못한 일에 갑자기 돈을 써야 하면 화가 난다.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은 부럽다.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불쌍하다. 등등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은 돈에 대해 엄청난 공포를 갖고 있는 거라고 해요. 돈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는 거예요. 저런 생각들을 일부라도 갖고 있다면 자신은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돈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의 그림자는 자아의 어두운 부분으로서 접촉되지 않으며 노출되지도 않고 스스로 의식하거나 인정하기 꺼리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혹은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불안해하며 자신의 진실을 숨기는 버릇을 갖게 됐습니다. 책 머니 테라피에는 돈과 관련한 그림자인 머니 그림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머니 그림자, 이 돈에 대한 무의식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한 우리의 현실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을 땅속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땅 위라고 해볼게요. 땅속 무의식에 장미 씨앗이 심어져 있다면 장미꽃이 나오겠죠. 장미 말고 튤립이 좋다고 아무리 장미꽃을 잘라내도 뿌리를 뽑고 다시 튤립 씨앗을 심지 않으면 계속 장미만 나올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관념들은 자신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특히 너무 나빠, 절대 안 돼, 이런 강한 관념이 있으면 그만큼 현실에서 더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관념을 이해하고 바꾸기. 우리는 보통 돌멩이에 대한 관념은 갖고 있지 않아요. 돌멩이를 생각했을 때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 판단이 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돈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 감정, 판단이 듭니다. 흔히 돈을 많이 쓰는 건 안 좋아, 아껴 써야 해 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사회로부터 배웠고 나의 경험을 통해 굳건한 믿음이 된 거죠. 돈을 아껴 써야 된다는 관념이 있다면 돈을 쓰면서 죄책감, 걱정, 불안을 느낍니다. 나쁘다는 관념이 있어서 부정적인 느낌과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돈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 기억들을 모두 써보는 게 좋아요.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영향을 많이 받은 부모님의 말씀이나 행동, 돈과 관련한 감정들을 모두 써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관념을 없애거나 바꿔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관념이 없다면 그 어떤 현실이 나타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네모난 돌을 봐도 둥근 돌을 봐도 별 느낌이 없는 것처럼요. 돈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안 되는데 하며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돈을 많이 써도 괜찮아,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새로운 관념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잠재의식이 건드려지고 무의식까지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씨앗을 심는 거죠. 무의식이 바뀌어 나가면서 돈을 많이 써도 괜찮은 현실이 창조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관념 바꾸기. 관념, 즉 무의식에 있는 나의 신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돈과 관련한 어떤 상황에 대해 올라오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두려운 마음을 인정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 무서워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알아차리고 느껴지는 마음을 인정하기만 해도 무의식은 정화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감정을 느껴줍니다. 감정을 느껴주면 해소되지만 느끼지 않으면 무의식에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그게 두려운 감정이라면 평생 두려운 것으로 남아서 계속 두려운 현실을 창조하고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억압하던 습관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두려움을 인정하고 감정을 느껴주면 자유로워집니다. 관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에너지 바꾸기. 돈이 에너지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에너지는 끊임없이 순환하므로 돈 역시 순환돼야 합니다. 돈을 생각했을 때 즐거워하고 넉넉함을 느끼는 마음이 약하고 돈에 대해 걱정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이 더 크다면 돈이 부족한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을 줄이면 되겠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원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이 올까 두려운 마음이 더 커서 정작 원하는 것에 집중을 잘 못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핍이 아닌 풍요의 마인드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풍요의 마인드가 세상에는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라면 결핍의 마인드는 기회와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민님은 우리가 풍요의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 좋은 마음을 더 갖기 위해 돈은 쓸수록 나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큰 돈이 나갈 때 이 돈이 나가서 2배로 들어오겠네 라고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액땜한 거라고 위로하죠. 더 좋은 일 생기려고 그런 거야. 이 말을 돈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미님은 받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내게 주는 선물, 풍요를 거절하지 않고 모두 허용하는 겁니다. 주는 건 잘하는데 받는 건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받으면 부담되고 미안한 것이라는 생각은 내가 상대방을 부족하게 본 것이고 내가 뺏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나는 받을 가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쁘고 감사하게 받는 것은 상대방을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상대와 내가 모두 풍족한 긍정 에너지를 뿜고 나는 받을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칭찬, 선물, 돈, 무엇이든 기쁘게 받으라고 해요. 기쁘게 받는 사람한테는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카드를 쓰면 문자가 오는 번호에 이름을 저장하라고 해요. 지불할 능력이 있어서 감사. 이런 식의 이름으로요. 그렇게 풍요와 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3번째, 내 삶에서 돈의 진정한 의미 찾기. 관념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평생 믿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믿음을 발견하고 바꿔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우리 삶에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해요. 만약 돈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다면 그건 돈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에 대한 욕구를 돈이 필요하다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점점점, 돈이 없어서 점점점, 돈을 조건으로 두고 있어요. 하지만 돈이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여행을 가고 싶거나 안락한 집이 필요하거나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거나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건 모두 여행, 안락함, 효도, 맛있는 음식, 인정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이 경험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착각한 거지 꼭 돈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쉽고 편하겠지만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만약 여행을 가고 싶은 진정한 이유가 휴식이나 자유가 필요해서라면 여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휴식이나 자유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돈은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리죠. 그저 고마운 수단입니다. 4번째, 나를 사랑하기.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면 원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세계의 모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진하영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기여할지 생각해서 행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에 맞는 돈이 따라온다. 만약 평소에 부족하다는 느낌이나 뺏긴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면 내가 가치 없는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제공하게 된 건 나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다는 말은 나는 쓸모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못났다. 그래서 나는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눈앞에 그런 현실만 나타나게 됩니다. 나탐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은 사랑받는 나를 인식하게 해주기 위해 내 마음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명쾌하고 따뜻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자기 안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발견하고 사랑받는 나를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위해서는 피해의식, 피해자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머니 테라피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정말로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할 때까지는 결코 나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가치 있는 적수가 되었으며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가장 많이 가르쳐준 사람들이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원망, 분노, 남 탓은 모두 풍요의 흐름이 우리에게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불의를 용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행동을 한 사람은 용서하라. 오직 바꿀 수 있는 것은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에너지뿐이다. 돈에 대한 무의식에 갇혀있는 두려움들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그 마음을 느껴주고 내게 돈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나누며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짧게 표현되지만 사실 꽤나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 더 나은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을 믿고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 해온, 잘 하고 있는 대견한 나를 꼭 안아주고 토닥토닥 기운도 불어넣어 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